국정 지지도나 정당 지지도 추세적으로 살펴볼 때 지금 친일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그 마이웨이식 그런 국정 운영 기조가 윤 대통령 지지율이나 국민의힘 지지율에 특별히 악재로 작용하고 있지 않다. 반면에 민주당이 거기에 대응하는 민주당이 그런 어떤 정부 여당에 대한 불편한 민심을 제대로 흡수하고 견인하지 못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본의 정치인들은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뭐 도발을 일삼아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과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그 전개될지, 그다음에 어떤 돌발 상황에 따라서 이 윤석열 정부의 친일 정부가 어떤 변곡점을 받게 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앞으로 남은 어떤 관전 포인트라고 보여지는데, 작년 3월 출범한 우리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 반 정도 기간 동안 한일 관계와 관련된 주요한 어떤 그 국면을 좀 살펴보면요, 뭐 취임 직후부터 지금 거침없는 지금 친일 행보를 지금 이어가고 있고요. 2022년, 그러니까 작년 취임 직후인 5월과 6월 이 한일 의원연맹 소속인 일본 측 정치인들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해서 접견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한일 기조가 굉장히 냉랭했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정부의 일본 측에서도 좀 기대감이 있었을 거고, 일단 정치인들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방문해서 환담을 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여행 정상화, 그다음에 코로나 입국자 우리 한국인들에 대해서 일본이 그때까지만 해도 3일간 격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이제 격리 해제 조치, 그다음에 중단되었던 김포 하네다 항공 노선을 재개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쪽에서 대안을 하고 이제 이게 수용이 되죠. 그리고 이제 작년 9월에 독도 부근에서 처음으로 한미일 연합훈련을 이제 재개하는데, 이 미 국방부 대변인이 당시 일본 해군, 일본해라는 표현을 써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죠. 그러니까 지금 일본은 그 해군이 아니라 해상 자유대잖아요. 자유대. 일본군은 자유대라고 이제 국회사에서 이제 그 표현을 하는데, 일본 해군 정식 군대로 지금 호칭을 해준 거고, 그 다음에 태평양 동해잖아요. 동해를 지금 일본해라고 표현하고 굉장히 편향된 그런 인식을 은연중에 드러낸 거죠. 뭐 실수했다기보다는 뭔가 미국 측의 어떤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오인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행보를 펼쳤고, 올 2월 22일에는 일본이 이제 다케시마의 날로 정한 날에 독도 인근에서 그 미사일 방어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방어 훈련이 진행되는 와중에 일본 정부의 대변인이 다케시마는 역사적 국제법상으로 명백한 일본 고유 영토다. 그러니까 우리 독도를 또 지금 다시 도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독도 동해상에서 한미일 연합훈련을 그 방어훈련을 하는 게 타당한 거냐, 이게 과연 정부의 어떤 정무적 감각이 있는 거냐, 정무적 외교적 감각이 지금 반영된 거냐, 이런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지금 국민들의 심정이 정말 착잡하고, 이게 어디에서 어떤 돌발 변수에 따라서 이런 것들의 어떤 후폭풍이 불어닥칠지 정말 예측 불허있는 상황인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올 들어서 이제 3월에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무역 분쟁을 종료하기로 합의를 하고, 이 뭐 강제징용 피해 배상금을 일본 전범 기업이 아닌 국내 기업들의 출자로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합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역시 지금 박근혜 정부가 합의했던 것도 마찬가지고 이 방식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피해자들의 당사자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양국의 정부의 지금 합의 방식이고, 역시 지금 상당수 피해자들이 이 방식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있고 지금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2023년 5월, 올 5월이죠. 다시 정상회담을 하면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한국 시찰단을 파견하는 데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일본 총리가 과거사에 대해서 뭐 원론적인 유감 표명을 하고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합의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올 5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제 이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파견돼서 일본 이제 현장에 가서 뭐 참관을 한 건지 뭐 시찰을 한 건지 조사를 한 건지 알 수 없어요. 정부에서 정확히 지금 그 과정이나 어떤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니까. 근데 일본 정부는 우리 시찰단이 일본을 방문하고 있을 때 한국 시찰단이
안전성에 대해 평가나 확인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주는 정보나 그 제한적인 데이터만 가지고 가라. 뭐 이런 이제 시그널로 보여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지금 정부 예산을 들여서 지금 뭐 후쿠시마 오염수의 그 안전성을 홍보하는 영상을 내보내고 지금 뭐 페이스북, 유튜브 등등 이런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해서 지금 광고를 집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지금 오히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을 지금 우리 예산을 들여서 우리 혈세를 들여서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지금 홍보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8월에 광복절 경축사에서 독립운동은 건국운동이다. 일본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다.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는 뭐 우리나라 대통령 역대 대통령들이 표현했던 그 어떤 수사보다 가장 그 극한의 어떤 그 이 일본 입맛에 맞는 그 메시지를 구사한 반면에 독립운동이 건국운동이다. 이건 굉장히 역사적으로 지금 굉장히 논란이 있는 표현인 거잖아요. 근데 이걸 지금 우리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이런 메시지를 내놨다라는 것이 이게 지금 이 굉장히 어떤 국내에서도 지금 여러 논란을 낳고 있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년 6개월 정도의 이 행보를 보면 대일 관계뿐만이 아니라 어떤 역사 문제 그리고 어떤 국민을 반국가 세력 뭐 등등 이런 표현을 쓰면서 지금 내 갈 길 가겠다 이런 어떤 그 행보들이 굉장히 지금 우려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24일부터 이제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 정부는 지금 과학적으로 문제 없다. 근데 그러면 이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는 거에 있어서 찬성한다는 거냐, 반대하는 거냐? 찬성도 반대도 아니다. 이런 정말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이런 친일 행보,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좌충우돌하는 그런 그 상황이 1년 6개월간 진행이 됐는데 관련해서 지금 전체 그 공표되고 있는 여론조사 추이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면 지금 뭐 일전에 몇 차례 소개해드린 여론M이라는 사이트에서 이제 그 그래프를 캡처해 온 건데요. 공표되고 있는 모든 조사의 윤석열 대통령 긍정률과 부정률의 평균치를 그 기관 편향을 제거하고 지금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이 사이트입니다. 지금 최근 8월 4주, 그러니까 8월 4주면 이제 그 전주가 이제 광복절이 포함된 3주였고 이제 그 다음 주가 지금 8월 4주잖아요. 이 8월 4주 평균 그 긍정률이 37.1, 부정률이 59%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8월 3주 대비 긍정률은 소폭 올랐고 부정률은 거의 뭐 유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광복절 때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내놨는데도 지금 이 여론M 추세에 따르면 특별한 어떤 변화는 없다. 그리고 전체 그 그래프의 흐름을 보면 2023년 4월 초에 윤 대통령의 긍정률이 한 33, 4 정도로 가장 30에서 30% 초반 정도로 가장 저점을 찍었던 때인데 올 들어서 오히려 그 이후에 지금 36에서 39%대를 유지하고 있다. 근데 이 4월 초에 바로 민주당의 돈봉투 파문이 터졌던 시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30%뭐 중반대에서 지금 횡보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실망감을 느끼고 있거나 반대하는 국민들을 제대로 민주당이 견인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정당 지지도 역시 지금 광복절이 포함됐던 8월 3주 대비 최근 조사 8월 4주 평균치를 보면 민주당은 오히려 4.5%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뭐 1.8%포인트 상승하면서 8월 3주 때 민주당이 6.4%포인트 우위를 보였는데 지금 4주에 들어서는 거의 이제 초접전 양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역시 8월 3주와 8월 4주 사이에 뭐 광복절 경축사 있었고 또 야권에는 뭐 이재명 대표 검찰 출두 뭐 이런 또 악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국정 지지도나 정당 지지도 추세적으로 살펴볼 때 지금 뭐 친일이나 어떤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마이웨이식 그런 국정 운영 기조가 윤 대통령 지지율이나 국민의힘 지지율에 특별히 악재로 작용하고 있지 않다. 다만
그쪽에 어떤 상승 여력으로 작용하지 않고 있는 것도 역시 확실하고, 반면에 민주당이 거기에 대응하는 민주당이 지금 그런 어떤 정부 여당에 대한 그 불편한 민심을 제대로 흡수하고 견인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추세가 여실히 지금 계속 1년 반 동안 이어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이게 저희가 이제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그 환경운동연합 의뢰로 전 국민 1000명 대상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임박했다라는 기사가 막 쏟아져 나올 때 이제 이 조사를 했는데, 아마 국내에서는 최초로 이 조사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뭐 그 상당히 많은 언론에서도 이제 주목을 했었는데, 이 당시에 이제 이 외에 뭐 몇 가지 질문이 더 있지만 지금 그 요약해 온 자료를 좀 보시면, 일단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서 찬성은 10.8이었습니다. 반대는 85.4였고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뭐 8명 이상이 반대하고 겨우 1명 정도만 그 오염수 방류에 찬성 의견을 밝혔고, 그다음에 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뭐 이러저러하게 처리해서 과학적으로 안전성에 뭐 문제가 없다라는 일본 측 주장에 대해서 신뢰한다 17, 신뢰하지 않는다가 79%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제 정서가 아직도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상당히 광범위하게 지금 남아 있는 거고, 이걸 앞으로 어떻게 이제 해소하거나 아니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중단시키거나, 이게 이제 앞으로 그 남은 과제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일본이 이런 그 해양 방류를 강행할 경우에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이제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는 건데, 이 재판소에 제소를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이제 찬성 75, 반대 18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70 내지 80%의 그 국민들이 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특히 이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행할 경우에 앞으로 귀하의 수산물 소비량이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진 건데, 예전보다 줄일 것이다가 72, 예전보다 늘리겠다 11, 그리고 이제 비슷할 것이다 16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 어민이나 그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뭐 어시장에서 지금 그 해산물을 판매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지금 한가위 그 명절이잖아요. 우리 밥상에 올라가야 될 뭐 여러 생선을 구매하려고 하는 우리 또 소비자들 모두 다 지금 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걱정이 지금 크다. 그러면 일본이 그 해양 방류를 강행할 경우에 우리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강화해야 되느냐, 완화해야 되느냐, 아니면 현상 유지해야 되느냐, 뭐 이 질문을 던졌는데,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된다 62, 완화해야 된다 8.6, 뭐 현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 23.4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이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잘하고 있다 29, 잘 못하고 있다 65 정도였으니까, 지금 물론 이제 이게 그 5월 조사였기 때문에 이제 지금 한 4개월 정도 지났잖아요. 3개월 정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그 이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여론이 실제로 이제 방류를 하기 전 조사였고, 이제 방류를 하고 뭐 다양한 또 이러저러한 그 논리들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나올 이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어떤 이슈 조사에서 민심의 어떤 추세를 좀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이 발제 자료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그 등록된 뭐 광복절 경축사 전후부터 최근까지 조사 결과들을 쭉 훑어봤는데, 신기하게도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조사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언론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또 이 국민들도 굉장히 관심이 높은 이슈일 수밖에 없는데, 신기하게 이 조사를 다룬 결과가 별로 없더라, 거의 없더라. 그래서 다른 조사 결과들은 뭐 발췌를 별로 거의 못했고요. 다만 이제 올 5월에 앞에서 살펴본 저희가 그 조사도 5월이었고, 이 조사도 이제 서울경제 주간으로 한국갤럽이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한일 관계, 한중 관계에 대해서 인식 조사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발췌를 해왔는데, 그 슬라이드에 지금 원그래프가 6개가 있죠. 맨 좌측부터 보시면
먼저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에 대해서 찬성 67, 반대 26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진보 보수 할 거 없이 일단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 위협이라든가 뭐 중국, 러시아의 어떤 잠재적 위협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 동맹 국가인 미국을 포함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어떤 찬성 의견이 대략 뭐 3분의 2 정도 됐고요. 한중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개선해야 된다. 그러니까 51.3 전체 응답자의 과반이 개선해야 된다라고 그 의견을 밝혔고 현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 31. 그다음에 현재보다 더 거리를 둬야 된다. 14. 그러니까 지금 중국과의 관계도 상당히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상당히 좀 그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어쨌든 그런 상황을 좀 그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그런 여론이 비교적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그 동일한 질문을 던졌는데 일본이 역사 침략 행위나 역사 왜곡에 대해서 뭐 사죄하지 않더라도 뭐 경제 문제나 이런 것들이 더 시급하니 그것과 무관하게 관계를 빨리 개선해야 된다. 약 37이고요. 일본이 그런 어떤 그 진심 어린 사죄를 하기 전까지는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 53입니다. 그러니까 개선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3분의 1을 좀 넘지만 일본의 태도를 봐가면서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를 속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역시 과반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한미일 안보 협력은 찬성 의견이 높고 한중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는 의견도 과반에 달하는데 한일 관계는 일본의 태도를 봐가면서 속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는 여론 역시 과반에 달한다. 진보층 역시 한미일 안보 협력 진보층은 이제 한미일 안보 협력을 반대한다라는 여론이 한 14% 포인트 정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의 동맹에 대해서는 진보층도 거의 90% 안팎이 찬성을 하지만 이제 일본까지 확대해서 이 안보 협력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이 비교적 좀 높고요. 그러나 한중 관계는 개선하고 한일 관계는 속도 조절해야 된다. 이런 정서는 전체 일반 국민들과 거의 큰 차이가 없더라. 근데 지금 우리 이제 윤석열 정부의 한중 관계와 한일 관계는 지금 앞에서 살펴본 한국갤럽 인식조사와는 반대로 지금 향하고 있는 것 같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최근 열심히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이슈를 다룬 조사가 거의 없는데 이거 딱 하나 있더라고요. RN서치가 8월 23일부터 25일, 그러니까 24일 날 조사를 3일 동안 했는데 그 중간인 24일 날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잖아요. 딱 그 시점에 이제 조사한 노컷뉴스 의뢰를 받아서 조사한 ARS 조사인데 질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처리 후 해양 방류 시 귀화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처리하고 해양 방류할 경우에 이 응답자 본인이 입을 피해 가능성 정도를 지금 이제 질문한 건데 피해 가능성이 있다 60.9 없다 32.6 그래서 피해 가능성 내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라는 어떤 우려감이 1.9배 정도 높습니다. 그리고 응답 계층별로 보면 여성 그다음에 중도층, 진보층에서 이런 우려가 특히 높은 걸 알 수 있고 이 여성층은 이제 65.6%가 이 피해 우려가 있다라고 답을 했는데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이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과 관련해서 제일 긴장하고 살펴야 될 여론이 바로 이 여성층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비근한 예를 좀 살펴보면 이전에 이제 그 실전 사례 발제를 하면서 아마 그 간략하게 좀 제시를 했던 이제 자료인데 2011년 4.27 강원대첩과 관련해서 이 당시에 이제 2011년 3월 9일 일본 대지진이 폭발하고 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고 그 다음 날 쓰나미가 이제 덮쳐서 그 후쿠시마 원전이 이제 폭발하는 그런 초대형 참사로 이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무려 12년 반이 지났는데 12년 전에 이 후쿠시마 원전 폭발과 관련된 후쿠시마 오염수 이슈가 지금 이제 그 지구촌을 뒤덮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저 슬라이드 보시면 저 왼쪽에 막대 그래프로 되어 있는 게
저희가 4월 27일 선거 당일 예측 조사를 발표한 것과 실제 개표 결과를 비교해 놓은 겁니다. 저 당시 저희가 이제 RDD 기법을 최초로 도입을 했었고, 실제 선거일 투표 의향층 2,751명을 대상으로 최문순, 엄기영 그리고 이제 황학수라는 이제 그 무소속 후보가 있었는데 세 사람의 그 지지율을 조사를 했고, 투표 마감 직후에 이제 발표를 했던 자료인데, 예측 조사 결과 최문순 후보가 49.9, 엄기용 후보 47.7, 그래서 최 후보가 대략 2% 포인트 정도 근소하게 앞설 걸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개표 결과에서는 최 후보가 오히려 그 1.2% 포인트 더 얻었고, 엄 후보는 1.1% 포인트 좀 덜 얻었고, 그래서 4.5% 포인트 차로 이 최문순 후보가 이제 대역전승을 거두게 되는데, 그 우측 표를 보시면 이게 이제 저희 예측조사 4월 27일 2,751명의 그 특성별 두 후보에 대한 지지율을 좀 요약을 해놓은 건데, 남성 그룹에서는 엄기영 50.6, 최문순 47.1, 그래서 엄기영 후보가 3.5% 포인트 앞선 걸로 저희 예측조사 결과 나타났고요. 반면에 여성 그룹에서는 엄기영 44.3, 최문순 53.2, 그래서 최문순 후보가 8.9% 포인트 큰 폭으로 이기면서 전체 이제 득표율에서도 승리를 거둔 그런 선거로 귀결됐습니다. 근데 3월 9일 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고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고,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일본 후쿠시마와 강원도는 무관해 보였지만 그 당시에 이제 계속 일본 그 원전이 폭발하고 계속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지고, 그리고 그 후쿠시마에서 방출된 방사능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강원도 춘천에도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이 함유된 비가 내렸다. 이게 이제 정부에서 당시 이 이명박 정부 때죠. 공식 발표 자료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서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그러면서 마침 이 강원도의 삼척 원전 유치와 관련돼서 뭐 지역 주민들 간의 찬반 갈등이 첨예하게 펼쳐질 때였어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진 일본 동쪽의 후쿠시마 원전과 강원도는 초반에는 무관해 보인 이슈였지만, 이게 북동풍입니까? 하여튼 그 대륙풍을 타고 결국 그 후쿠시마에서 그 유출된 방사능이 포함된 비가 춘천, 서울 뭐 방방곡곡에 내렸다라는 공식 이제 정부 발표가 있고, 그리고 그 이슈가 당시 강원도에서 전개되고 있던 삼척 원전 이슈와 맞물리면서 모성 본능이 작동을 합니다. 이 모성 본능은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인 중에서 그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이 단연 1위입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그 세계 수산 양식 그 유엔 식량 농업 기구가 그 세계 수산 양식 현황을 이제 발간한 그 자료에 보면, 그 당시 그 자료에 2013년에서 2015년 기준으로 1인당 해산물 소비량이 한국 사람들은 1년 평균 58.4kg을, 그리고 이제 그 수산물이 많이 나는 노르웨이 국민들은 53.3kg, 일본은 50.2kg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면 소비량뿐만이 아니라 이 해산물 소비량도 단연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뭐 대략 한 38, 9kg 정도로 나왔던 걸 기억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 우리 대한민국도 삼면이 바다로 쌓여 있고, 그리고 특히 뭐 남해 서해에는 그 수산물 양식장이 굉장히 발달해 있잖아요. 거의 뭐 세계 최대 규모의 그런 양식장을 갖춘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어류부터 뭐 어패류, 그리고 김, 미역, 다시마 등등 이런 해산물들 굉장히 많이 우리가 소비하고 있고, 거의 뭐 지금 우리 밥상에 조금 이따 점심 이제 드시러 가실 텐데, 오늘 점심상에 또 뭐 지금 다가오는 한가위 명절에도 지금 이 수산물은 빠질 수가 없잖아요. 아마 어젠가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뭐 공식 회의에서 그 1+1은 100이라고 우기는 세력과는 싸울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워딩을 구사하셨던데, 저는 우리 용산에 계시는 분들, 여권에 계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요.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 불안감은 과학적으로 해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2008년에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 미국산 뭐 광우병 쇠고기 수입 파동이 펼쳐질 때 아이들의 건강을 뭐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엄마들이 유모차를 끌고 광화문 촛불 집회에 거의 뭐 3, 4개월 그 참여를 할 정도로 정말 민감한
이슈거든요. 근데 과학적으로 문제 없다? 과학이 만능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떤 검출 장치를 통해서 검출되지 않는 요소뿐만이 아니라 우라늄이라는 것은 뭐 이 방사능이라는 것은 반감기가 굉장히 길고 한번 체내에 축적되면 이건 뭐 거의 영원히 그냥 잔류하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또 과학이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고 불안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마치 전염병처럼 퍼질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정말 그 지혜롭게 정부가 대처하기 위해서는 일단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특히 일본 정부가 저런 고압적으로 정말 형식적으로 우리 시찰단 한번 받은 걸로 면피해서 지금 방류를 시작했는데 우리 정부는 10번, 100번이라도 요구해서 더 강력한 그리고 정말 실질적인 채증과 검사를 진행하고 특히 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을 투입해서라도 그분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그런 오염수들을 검출하고 세심한 검사를 통해서 정말 뭐 기준치 이하고 우리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라는 사실을 그 사람들이 만약에 검증을 하게 된다라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런 윽박지르고 과학을 앞세운다고 해서 국민들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특히 먹거리와 관련된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감은 이게 전염병처럼 확산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뭐 세계 여러 나라가 지금 정치적 성향에 따른 양극화 그리고 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라보는 그런 인식도 성향에 따라서 극명하게 지금 갈리게 될 것이고 이것들이 계속 지금 뭐 내년 총선까지 관통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가족과 아이들의 밥상을 책임지는 우리 엄마들의 불안감이 가장 큰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일본산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문제 없다. 이게 지금 우리 정부의 공식 태도인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를 일본이 방류하니까 중국, 홍콩이 지금 일본산 그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조치를 지금 단행했어요. 자, 그러면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하는 40%를 중국과 홍콩이 차지했다는데 그러면 일본 수산시장이 어민들이 이제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할 것이고 그러면 일본은 새로운 시장 확대가 절박한 상황이고 또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이 과학적으로 문제 없다라고 이미 공언했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뭐 반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은 후쿠시마산 수산물까지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도록 압박을 가해올 것이 명약 관화하다. 홍콩을 제외하고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제한적으로 지금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과 홍콩이 전면 수입 금지를 지금 확대 강화했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에서는 야, 당신네가 우리 오염수 뭐 과학적으로 문제 없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 수산물도 문제 없어. 지금 미국이나 유럽도 다 우리 후쿠시마산까지 다 그 수입 금지 해제했고 지금 다 수입 재개했어. 그럼 당신들도 수입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WTO 갈 거야.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우리 국민들의 또 엄마들의 이런 그 불안감, 두려움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거냐. 이게 이제 우리 윤석열 정부에 주어진 뭐 최대 숙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은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본 입맛에 맞는 그런 어떤 그 역사적 사실이나 아니면 지금 뭐 독립운동가들이 흉상을 어디로 옮긴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윤석열 정부가 뭔가 정해놓은 좌표를 향해서 국민 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지금 일방 통행식으로 좀 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일본은 수십 년 동안 지금까지 제국주의의 침략 행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정말 이 독일처럼 그런 진솔한 사과를 하지 않았고 무릎도 꿇지 않았고 여전히 뻔뻔한 행위를 계속하고 있고 따라서 어느 시점에 어떤 일본의 강요나 정객이 우리 반일 감정을 자극할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과 맞물린다라면 그 후폭풍이 어떻게 불어닥칠지 예상하기 어렵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지금 170여 석의 제1야당이 저렇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런 정말 국민들의 국민적 어떤 두려움, 불안감을 그냥 막무가내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저런 정부의 독주를 지금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우리 정치의 숲 구독자님들이 2만 명을 돌파했더라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뜨거운 여름 이 정치의 숲 스튜디오를 책임져 주신 우리 PD님, 팀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게 어쨌든 한 발 한 발 해서 뭐 2만 명을 이제 마침내 돌파했는데 앞으로도 좀 많이 성원해 주시고 주변에 많이 좀 확산도 해주시고 우리 러브 바스켓 87님 뭐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애청자로 응원을 해주시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8월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8월 마무리 잘하시고 다음 주 9월에 다시 힘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십시오.